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지TV의 티노입니다. 오늘도 약간 어두운 분위기에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1인 맛좀 보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맛볼 게임은 헤레디티입니다. 자, 펀딩 후원하셨던 분은 지금 다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이 게임은 아포칼립스 시대 배경, 지금 이 분위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 침입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 배경의 테마의 게임인데, 셀레나, 브릭, 자말, 메이브 4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들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스토리 게임이에요. 4명이서 즐기면 각각 캐릭터 하나씩 맡아도 되고 2인이면 2개씩, 혼자 하는 경우는 4개, 어쨌건 모든 캐릭터 4개를 다 사용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캐릭터를 보시면은 머리, 몸통, 다리 구간이 있고, 이게 행동 토큰입니다. 액션을 수행할 때 이동을 하려면 이동, 손을 사용하려면 손, 물건을 본다든지 대화할 때는 이쪽에다가 놓으면 됩니다. 각 캐릭터마다 3개의 토큰을 쓸 수 있고요. 간격을 조금 떼어놓은 이유는 아이템들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템들을 수집하거나 장착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부착을 해 나가게 됩니다. 각각 4개의 말이 있는데 요거 이제 탑뷰에서 보기 편하게 요 말을 뺄게요. 헤레디티 스완의 책에는 총 5개의 챕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5개의 각 챕터별로 저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승리 조건이 있고, 물론 반대로 패배 조건도 있습니다. 자, 우선 코어 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미나게 카드 덱이 정사각형 덱이에요. 캐릭터도 정사각형, 카르마 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모두 정사각형 사이즈예요. 결국 이 정사각형 덱에서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맵이 나올 수도 있고,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구성 자체는 올라가기는 편한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이 더미 하나로 챕터를 끝내는 거니까요. 이 게임은 타임라인을 통해서 흐름이 진행돼요. 가족 카드 위에 모래시계가 올려졌을 때 그때 행동을 수행합니다. 4명의 캐릭터가 모두 행동을 수행하면 여기 타임라인 아래 왼쪽으로 보시면은 녹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잖아요. 이 화살표로 타임라인 카드를 붙여나가게 돼요. 행동을 다 수행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액션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카드에 있는 기능들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측이 다 되면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시나리오를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가족 카드 토큰으로 왔을 때 다시 행동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게임을 하면서 자세한 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험덱 챕터, 셀레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표시가 뭐냐면 카드를 뒤집는 거예요. 셀레나 캐릭터를 맡은 사람이 뒤집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 카드는 모험덱 위에 놓아서 다른 카드가 보이지 않도록 놓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집 평면도, 이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니까 100번 카드들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101번을 가져온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집어도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뒤집었을 때 위층과 아래층이 있는 지도입니다. 아래층에는 지하실, 지하실에는 이런 나무가 있고, 침실에는 총 같은 게 있고, 차고가 있고, 뒤집어서 위층에는 스완이 있고 키가 있습니다. 메이브는 102를 가져온다. 이제 메이브는 102를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고 이 가족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스캐빈저라는 악당 세력이 나타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굵은 글씨로 써 있어요. 이게 도군 거네요. 침실, 소총을 챙겨야 돼요. 사무실 위층에 열쇠가 있네요. 요걸 가지고 차를 가지고 탈출하는 겁니다. 제목이 스완의 책이잖아요. 아기가 주인공이네요. 둘째 아들 스완을 어떻게 데려올까 하는 고민이 채웠다. 침실에 스완이 있는 겁니다. 집 평면도에서 목표물을 확인한다. 그리고 나서 뒤집으라고 나왔죠. 뒤집으면 이렇게 맵이 나옵니다. 타임라인하고 별도로 두셔야 돼요. 게임판 만들기, 브릭은 또 가져옵니다. 103 가져와서 아까 스캐빈저 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뒤집으라고 표시가 나왔죠. 뒤집어서 102번 오른쪽에 지형이 확장되도록 한다. 이 토큰 표시들이 있다면 지용 카드를 공개한 즉시 토큰을 놓아야 한다. 자, 이게 이제 기본 맵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 덱 104를 가져온다. 이벤트 덱은 여기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이 랜덤적 상황들이 나와요. 게임을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이벤트가 나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5를 가져와서 잊지 않고 아래로 놓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미 공개한 지형 카드를 확인 후, 확인했어요. 지형 카드 106과 107을 잊지 않고 그대로 놓습니다. 총 3장의 이벤트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건 옆에다가 또 이렇게 놓겠습니다. 목표 및 이벤트 챕터 목표가 여기서 나오네요. 자, 이 표시가 뭐냐면은 카드를 타임라인에 연결하는 겁니다. 녹색이 있죠. 이곳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타임라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주의, 아직 이벤트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 위를 읽고 밑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왜냐면 타임라인이 뒤로 붙었기 때문에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108번 끝났고요. 임팩트 109를 가져온다. 이제 자말이 대사를 하는 거죠. 외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빠 같은 존재입니다. 자, 또 링크가 나왔죠. 기존에 있는 타임라인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플레이어 캐릭터를 각각 시작 위치에 배치한다. 자, 여기 기본 맵입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빨간색 화살표는 빨간색 캐릭터의 시작 지점입니다. 브릭이 여기서 시작하네요. 셀레나는 여기서 시작하고 자말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요게 도구 토큰입니다. 여기 하나 놓고요.
여기에 눈 토큰도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 캐릭터의 눈을 수행하면은 여기서 이 113번 카드를 꺼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각 캐릭터마다 3개의 액션이 있는데 한 캐릭터를 다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자말부터 해보겠습니다. 맵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들 있잖아요. 흰색 경계선을 넘어갈 때 이동력이 하나 듭니다. 녹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118번인데 발 하나를 쓰고 118번을 가져옵니다. 이게 게임이 몰입감이 있더라고요. 펼쳐나가면서 갈 때마다 어떤 상황이 나오니까 재밌더라고요. 우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새로 왔으니까 눈 토큰 넣어야 되고 119가 펼쳐졌잖아요. 119 이벤트를 넣어야 돼요. 자, 이벤트는 보지 않고 이벤트 덱에다가 넣습니다. 또 한 번 더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민인 거죠. 눈으로 이걸 볼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이동해서 맵을 열 거냐. 온 김에 보는 게 낫겠죠? 눈을 써서 요걸 제거하고 121번을 보겠습니다. 121번 짜잔! 오! 칼을 얻었어요. 보면 옆에 배낭 아이콘이 있죠. 배낭 아이콘이 하나, 둘, 세 곳이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가치입니다. 나중에 게임을 하다가 NPC랑 거래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어요. 칼의 가치는 5원의 가치인 거죠.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큰 3개, 도구 토큰이 있었잖아요. 손을 써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걸 뒤집어서 칼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도 재밌는 거죠. 여기는 공격할 때 토큰입니다. 이게 행동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늘린 거죠. 이쪽에다가 공격을 하면은 근접 공격에 4 데미지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자말은 3액션이 돼서 끝났고요. 우리가 거실이잖아, 거실. 그러면 침실에 총이 침실을 가야겠다. 그럼 메이브가 일로 갈게요. 110번 앞면으로 딱 놓습니다. 110 넘어갔고 한 번 이동했고 한 번 더 이동할게요. 그리고 이걸 해서 112번 짜잔, 낡은 소총이 나왔네요. 요게 이제 다른 겁니다. 원거리 한 칸 떨어져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메이브도 모두 끝났고 지금 브릭 자리에 바로 요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것도 113 굴뚝이네. 굴뚝. 이 카드 위에 행동 토큰입니다. 액션 남은 횟수를 카운팅해주는 토큰인데 여기서 손으로 하면은 이 불씨를 던질 수 뜨거운 불씨니까 이걸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원거리로 요거 3개를 다 쓰면 이걸 뒤집으라고 하네요. 눈을 썼고 우선 한 칸을 이동을 하고 내려갈 건지 갈 건지 토큰이 하나라도 중요하니까 가보겠습니다. 줍지는 못해요. 이걸 줍는 액션 자체는 손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셀레나 남았는데 셀레나도 이동하고 122 이게 계단이라서 이거는 별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욕실이고 여기에 또 도구 2개, 여기에 123 가긴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갈게요. 하나 이동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면 3개를 얘는 이동을 다 했잖아요. 게임이 재밌는 구조가 적 NPC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공격을 하면은 방어가 없으면 그 데미지만큼 맞거든요. 그 데미지를 이런 공간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나 여기 맞았어. 이렇게 맞으면 이동이 이제 하나밖에 못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분산시켜서 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만약 더 이상 다리에 놓을 자리가 없어. 그러면 이걸 뒤집습니다. 이게 피가 철철 흘러요. 치명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 뒤에 남은 토큰 하나를 놓는 겁니다. 그렇게 치명상이 되면은 내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여러 번 반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게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같은 칸에 있어요. 폰 액션을 하면은 체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치명상으로 돌아온 건 못 돌아와요. 이번 챕터에서는 한 번이라도 치명상을 당하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치명상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정해진 턴 내에 액션들을 잘 수행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모든 액션을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행동 토큰을 가져와 소모했고요. 치명상을 입은 캐릭터 플레이어마다 카르마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사람이 이 카르마를 뽑는데 뽑았을 때 여기 왼쪽에 해골 이게 있으면 캐릭터는 사망하고 실패로 끝나요. 카르마 카드에 이게 없는 것도 있는 거죠. 치명상 당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걸 뽑아서 버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결국 치명상을 안 당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충격 뒤집으라고 나왔죠? 뒤집습니다. 116을 가져옵니다. 폭력 자말이 있습니다. 자말 위에 연결하는 자말이라는 캐릭터 위에다가 이걸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캐릭터의 어떠한 고민 같은 거죠. 이건 그래서 첫 번째 살인을 하게 되면 이걸 뒤집어서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연결이 바뀌었네요. 파란색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앞으로 가겠네요. 이제 하지만 이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얘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요거 넘어가서 이제 문 앞에 적 이벤트 덱을 섞은 다음 매니 2장을 뒤집지 않은 채로 타임라인에 방을 다니면서 이벤트를 깠잖아요. 여기서 섞어서 2장을 뽑습니다. 맨 밑에 걸로 뺄게요. 첫 번째 주변에서 엔진의 굉음이 주방 벽에 울려 펴진다. 차가 벽을 뭐요? 이벤트 카드가 나오면 이 녹색 있죠? 요걸 배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깔겠습니다. 이번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단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단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행동을 하는데 행동한 뒤에 찍고 갈 때 이게 뒤집어져서 그 액션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힌트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3명이 플레이어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이걸 뒤집으라고 하네요. 하지만 부상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토큰들이 돌아와서 액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한 라운드만 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라운드가 돌았다고 해볼게요. 뒤집으면 차가 들어온다는 건데 왼쪽에 표시된 주방의 영역에 있는 모든 캐릭터는 3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일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피해 3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씩 공평하게. 그리고 120을 이벤트 덱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주방 카드를 뒤집는다. 118번을 뒤집으라고 하네요. 아씨 미쳤네. 진짜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주방이 완전 폐허가 됐습니다. 여기 있던 캐릭터가 이 X 있죠. 1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차가 들어왔어. 카드 게임을 하는데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효과가 그래픽적으로 바로바로 바뀌는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불 표시는 뭐냐면 이게 카드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빼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들도 있는데 펀칭을 안 한 게 아니고 이게 시나리오별로 나오는 것들이라 나올 때 쓰고 다시 그냥 놓고 보관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공격을 했을 때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쿵잡이 스캐빈저가 이렇게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력이 6이니까 6만큼 데미지를 입어야 제거가 돼요. 그리고 밑에 방어는 최소한 2는 감소를 하고 데미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데미지가 2가 들어가면은 체력을 하나도 못 깎는 거겠죠. 얘도 이제 이런 타임라인에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 턴이 됐을 때 가까운 쪽으로 하나 붙어서 한 칸 떨어진 곳에 데미지 2개를 쏘고 그것도 아니라면 한 걸음 다가간다. 그리고 이걸 깔 때 2 플러스 요걸 까야 돼요. 요걸 딱 까서 0 보정치가 되면은 2 데미지 맞는 거고, 그럼 나도 뭐 가까이 가서 칼로 공격을 했어요. 4 데미지잖아요. 딱 까서 마이너스 1이 됐어. 이러면은 3으로 방어가 2 까이니까는 1 데미지만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6개가 되면 죽인다. 방어력이 2기 때문에 협력 공격도 가능해요. 같은 칸에 있을 때 됩니다. 손도 공격이 되니까 손 공격 1, 얘도 손 공격 1, 칼 공격 그러면 6 데미지죠. 총까지 쏘면은 9 데미지죠. 카르마는 하나만 뽑아요. 뽑아서 11이잖아요. 11에서 2 빼면은 얘 잡을 수 있는 협동 공격을 하게끔 유도를 해놔요. 그리고 더 갈수록 재밌어지는 게 이게 왜 카르마 덱이냐. 내가 어떠한 카르마를 겪냐에 따라서 지금 사교성이 0이잖아요. 내가 사교성이 좋아. 그럼 이게 플러스 수치로 바뀐다든지 카르마 덱의 고정치가 바뀌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 이게 또 진짜 재미난 게임입니다. 챕터가 딱 끝났다고 해서 챕터 1과 2 사이가 분리된 게 아니고 챕터 1 때 있었던 그걸 가지고 계속 활용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의 서사가 진짜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린 게 이제 본판이고 같이 출시가 됐었죠. 헤레디티 메모리즈까지 있습니다. 메모리즈는 2개의 시나리오가 더 들어가서 7개의 이야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 게임 좋아하시고 사람이 많아도 재밌게 솔풀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솔풀 오히려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벤트 카드가 계속 펼쳐지니까 여기 가서 이것도 먹고 뭐 도구도 먹고 뭐 여기저기 뒤져봐야지 이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최적의 루트를 찾는 후유를 좀 따지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퍼즐 요소 카르마라는 덱을 좀 레벨링 해나가는 그런 느낌까지 잘 담아서 아포칼립스라는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을 간략하게 보여드린, 왜 우리 또 스포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시나리오니까 한번 즐겨보시라고 맛 보여드렸는데, 이상 여기까지 보여드린 헤레디티 스완의 책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딜라이트에서 판매 중이고요. 자세한 가격과 게임의 구성물 상세 정보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 더보기란에 판매 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빠!